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사항 또는 상황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디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과 상황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사항, 상황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리도 비슷하고 또 맥락상 사용되는 상황도 비슷하지요. 한자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발생했다. 긴급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또 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메일로 알렸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야 할 상황을 메일로 알렸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지닌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사항이라는 말은 몇 가지로 정리되는 일들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항목 또는 내용, 항목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 이렇게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라는 말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항을 내용이라는 말로 바꿔서 뜻이 같으면 되는 거고 상황은 형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야 할 상황, 직원들이 알아야 할 형편 이렇게 바꿔서 의미가 통하게 되면 그것은 상황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문을 좀 봐야 되겠죠. 사항이라는 말은 참고사항,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공지된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세요. 자, 이런 말들은 모두 내용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참고 내용,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공지된 내용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점검하세요. 이렇게 내용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황을 쓰게 되면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참고 상황, 참고 형편 이상하죠? 논의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형편들이 많다,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공지된 형편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이상한 표현이 되죠. 보고서에 포함된 상황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의미가 통하는 것들은 사항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상황을 쓰는 형편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말, 유리한 상황, 유리한 형편,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형편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나 유리한 내용 이상하죠. 여행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색하고요. 주민들이 위험한 사항의 내용에 처해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감독은 선수들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 어색하죠. 그래서 사항이라는 말은 내용으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운 것, 상황은 형편으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운 것. 그럴 때에 사용하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사항이라는 말은 몇 가지로 정리되는 일들의 내용, 그래서 항목 또는 내용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상황이라는 말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그래서 형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의미가 통한다면 상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단순히 뜻만 알아가지고는 사용이 어렵고요. 문장 상황 속에서 내용이라는 말로 적용이 되는지 형편이라는 말로 적용이 되는지 그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설명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바른 한국어 능숙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질문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